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도 박사입니다. 네, 오늘 2월 10일 목요일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네요. 자,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제가 며칠간 그 방송과 녹화를 못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인중 호흡법하고 인중 발성법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게, 몸이, 이게 혹사됐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계속, 이게, 뭐, 이제 겨울에서 봄 계절로 바뀌는 시기라서 몰랐는데요. 물론, 계절이 전환되는 시점이 있죠. 물론, 제가 지난주에 너무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한 것도 있고요. 오늘도, 뭐, 그냥 한결같이, 호흡법부터, 연습한 소감을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인중호흡법 단계는 단계에서는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늘 평상시 그냥 입이 아닌 코 있죠. 비강으로만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단계가 전부인데요. 제가 고난도 단계를 말할 때 그 발성법 단계를 말 안 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발성법 단계는 이렇게 입 벌려서 이렇게 소리 내는 연습이거든요. 인중호흡법의 고난도 단계는 들이쉬는데 천천히 이렇게 발끝에서 이게 서서히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들이쉬고 바로 뱉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내쉬는 그 단계거든요. 고난도 단계를 이게 거치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수월하게 이게 연습이 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연습량이 부족합니다만 인중호흡법 단계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운동이라 말씀드렸죠. 즉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뛰어들기 전에 몸을 푼다고 표현하죠. 그걸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운동 하면 이제 준비 운동 하고 나서 이제 경기에 뛰다가 부상을 입으면 부상을 입더라도 최악에까지는 안 간다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즉 인중호흡법은 인중발성법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흡을 며칠 동안 안 하고 연습하다 보면 여기 흉부에 약간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힘이 들어가는 걸 안 들어가려고 이게 연습을 해야겠지만 말이죠. 내일이나 모레 됐을 때 근육의 기억이 이게 변조될 수가 있거든요. 왜곡될 수가 있어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인중발성법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중발성법. 물론 처음에 입을 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물론 힘을 빼야겠다. 너무 꾹 닫으면 이게 힘이 약간 여기 입술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입술 힘을 빼면서 이완하면서 이렇게 입 안에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는 일을 연습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도 연습 단계 중에 그 인중 발성법은 이거거든요. 입을 천천히 벌려서 라고 소리를 내는 연습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습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항상 인중 발성법과 두성은 항상 여기 인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코 밑에 여기 인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음푸 파진 데 있죠. 여기거든요. 이를 기점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물론 인중 호흡법도 포함해서 말이죠. 연습하다 보면서 물론 늘 그냥 평상시 연습하는 건 똑같은데요. 단계 똑같은데 어떤 날엔 되는 날 있고 뭐 어떤 날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무조건 잘 된다라고 장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늘 연습하다가 오늘은 잘 된다. 아니면 오늘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 잘 안 된다 해서 너무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려 하진 말고 내가 연습 단계에서 어떤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여기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하느냐, 일단 처음에 입을 다문 상태에서 입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하겠죠. 물론 처음에 여기 인중 중심으로 소리를 내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즉 공명을 내는 연습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목에 힘을 빼줘야겠죠. 목에 일단 소리를 내면서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최소화해가지고 그 힘은 어디로 전달하느냐,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목에 힘을 줄래야 줄 수 없는 그런 구조 체계로 바뀐다는 겁니다. 인체 신비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인체 신비가 제가 어떤 유튜브 동영상 봤는데 호흡법인가? 그 외국 해외 영상인데요. 숨을 너무 빨리 들었다 쉬면은 오히려 더 이게 독이 된다는 거네요. 무슨 뜻이냐면 빨리 들이쉬고 빨리 내쉬는 거는 이게 물론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이게 해가 된다는 거죠. 숨 안 쉬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뜻이겠죠. 흉부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여기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의존해서 하느냐에 따라 이게 숨을 들이쉬는 그 농도나 비중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 인중 발성법을 연습하고 나서 그 소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왜 호흡법 얘기 나왔냐, 이거 호흡법하고 발성법과 이게 직결되는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요. 늘 그냥 평상시에 소리 내고 목의 근육의 힘을 이완하겠죠. 내일이나 모레 됐을 때 이게 근육의 기억이 이게 오래 갈지 아니면 짧게 갈지는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랄까 세포의 기억이랄까요? 목에 힘을 빼고 이제 그 다음에 연습 단계 거쳐서 여기 양어깨하고 흉부의 힘을 이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어깨 손에 전기가 찌릿한다는 단계 다음에 이어서 소리를 내면서 전신에 이렇게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고난도 단계인 그 인중 호흡법 중에 고난도 단계죠. 숨을 천천히 들이쉬다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쉬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입을 천천히 벌려서 아를 내는 연습하죠. 이렇게 연습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힘을 빼는 연습하다 이게 점차 이게 발전해서 그런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뭔가 뚫고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입을 이렇게 천천히 벌리다가 이제
뭐랄까 소리를 내면 낼수록 뭔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찌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소리가 앞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녹화한 지한 10분 20초가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그 많은 걸 느낀 게 뭐냐면 발성법을 연습하는 종류가 한 수백 가지라 보거든요. 물론 유튜브에서 뭐 보컬 강의, 발성법 등등 이런 걸 검색해 보면 수두룩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으로 배우는 초보자 분들에게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인체 해부와 근거를 두고 필자, 저자가 직접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렇게 완성된 게 인중 발성법과 두성이란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연습할 때 느낀 건 뭐냐면 그 저자 필자의 견해를 보면은 시행착오 많이 겪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책으로 그냥 완성된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완성된 책을 보고 뭐 너무 쉽게 배운 게 아닌가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뭐 다른 분들 있죠. 뭐 가수 김명기 씨라든가 뭐 보컬 트레이너 등등 각자 자신의 알맞는 그 뭐 호흡법이나 발성법 연습을 이렇게 뭐 탐구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죠. 물론 저 같은 그냥 일반인은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손쉽게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책으로 봤는데 그냥 너무 그냥 이것대로 연습해라 하니까 너무 쉽게 내던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제가 거의 말 안 한 것 같죠? 이게 이 단계까지가 끝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인중 발성법의 최종 단계는 노래거든요. 지금 현재는 내는 소리까지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요. 뭐 그 다음에 뭐 입을 닫거나 입을 열어서 이렇게 여기 두부 있죠. 두부 쪽에서 이제 흥얼거리며 이제 그 나오는 소리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직접 소리를 내고요. 똑같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걸 듣고 느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표현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느낌이구나. 약간 공명을 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 이제 읽는 연습하거든요. 발음. 저 같은 경우는 책대로 안 하고 저는 성경의 10계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10계명대로 이렇게 발음 있죠. 발음을 교정하듯이 읽고요. 이제 맨 마지막이 노래입니다. 이제 노래를 똑같이 부르려 하지 말고 기성 가수처럼 모창하려 하지 말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단계가 전부고요. 인중 호흡법하고 인중 발성법의 그 고난도 연습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늘 그냥 편안하게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물론 고난도 연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관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 단계고 뭐 흥얼 뭐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이제 공명을 내는 거죠. 흥얼거리는 연습이나 뭐 이렇게 뭐 책자 보고 이제
발음을 교정하는 듯한 그 발음 내는 연습. 맨 마지막이 노래고요. 뭐 그 단계가 전부입니다. 뭐 인중호흡법은 말할 것도 없죠. 연습하는 단계 수가 적어가지고 연습량 확보한데 크게 문제는 없으나 인중발성법은 다르죠. 인중발성법의 연습 단계가 이게 인중호흡법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연습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 띄워드릴까요? 잠시 화면 띄워드리자면, 자, 지금 보이시죠? 다음 블로그에서 연습한 날짜를 기록 제 1편 보면, 보면은 명상 전형 작은 도박사의 기준이라 나와 있죠. 이렇습니다. 보세요. 일단 0번 제외한 재생 시간을 빼면 마우스 포인터가 잘 보이시는 분데 1번에서 9.3번이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죠. 그 기준이거든요. 0번을 제외한 재생 시간을 보면 하단에 52분 38초거든요. 근데 긴 시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뭐 제가 중간 휴식을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지금은 6번 신해철 내 마음 깊은 것에 너 이 중간 휴식을 하나만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두 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하나만 놓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냥 나머지 중간 휴식은 그냥 반납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휴식을 반납해서라도 이렇게 연습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저의 결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헤드폰 끼겠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고울을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물론 인중호흡법이나 인중발성법을 연습할 때는 맨 앞에 여기 고울을 갖다 놔야 한다는 거죠. 온몸에 이렇게 비출 고울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자기 여기 얼굴이 요 정도? 배경이 요 정도 고울 정도면 됩니다. 이제 고울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죠. 고울 안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렇게 고울 보면서 이제 인중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뭐 인중호흡법이나 인중발성법 연습할 때 항상 책 제목처럼 인중발성법과 두성처럼 인중에 여기 중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제 그걸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거 연습할 때 뭐라고 느꼈냐면 보컬 강의 제가 유튜브에서 보컬 강의, 발성법 등등 이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 있죠. 특히 초보자 분들은 접근하실 때 검증된 걸 위주로 찾으세요. 아까 제가 그 인체 해부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체 해부학을 근거를 두고 이제 저자나 필자가 직접 연습해서 이렇게 완성한 거다. 그게 아니면 연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호흡법을 그냥 대충 이렇다고 해놓고 거의 그냥 발성법 위주로만 강의를 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발성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중요하죠. 물론 그만큼 호흡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초심자분들은 검증된 걸 위주로 찾으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증 안 된 거는 그냥 걸러낸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방법,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순간 내 목이 언제 사망할지 모릅니다. 사형 선고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올바른 그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게 연습하는 방법이 맞나요? 이렇게 따지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이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히 소리를 못 내는 그런 반송장처럼 진내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그냥 목에 힘을 주고 말하면 안 됐냐? 그럴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죠? 목에 힘이 목 근육이 빠지겠죠. 당연히 목에 힘을 준다 한들 근육이 없는데 그거 소리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겠죠. 저처럼 이렇게 목에 힘을 무의식적으로 이완된 상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요. 그냥 목에 힘을 안 빼고 목에서 소리 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목에 힘을 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진 모르니까 말이야.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다 싶어서 무슨 관행처럼 이게 여기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왜 목에 힘을 빼야 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죠. 성대가 어떻게 되죠? 피로가 가중되면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심할 경우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이 발생하겠죠. 가령 물론 이비인후과에서 뭐 수술 받더라도 똑같은 습관이나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으로 인해서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성대 문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성대를 가정해 볼게요. 자, 말 옆에 뭐 알갱이나 이런 거 물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쉰 목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목이 상해서 나 쉰 목소리가 난다고 하겠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 이 후두 내시경이 있죠. 후두 내시경을 입 안에 이렇게 넣어 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보이겠죠. 후두죠. 소리를 계속 내면 목으로만 소리 내려고 하면 당연히 나중에 그 성대가 이게 혹사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미연을 방지하고자 목에 힘을 빼란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입안에 처음에 아가 아니라 입을 다물어서 여기서 입을 다문 상태에서 이제 목이 아닌 다른 데를 의존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인중이고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전달해야겠지만 말이죠. 목에 힘을 뺀 거는 당연히 다른 데로 전달해야 하는 게 바로 그 인중 발전부과 두성의 그 특징입니다.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고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연습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의식해서 연습하고 이제 나 연습을 안 하더라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굳이 목에 힘을 안 주어도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지탱해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지금 소리를 낼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흉부 밑에 흰경막하고 하복부에 힘이 이게 받더라고요.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죠? 목에 힘을 안 주고 밑에 물론 처음에 원음은 성대에서 내긴 하겠죠. 힘은 어디로 전달되죠?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이렇게 힘을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두성을 내기 어렵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당연히 난 두성을 내야겠다 하고 무작정 배에 잔뜩 힘을 주면 당연히 그 두성이 낼 수 없을 뿐더러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어느 프로그램 본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면 이게 추측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라, 뭐 머리를 울려라 이 연습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소리가 안 나겠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을 할 때 뭐 제가 지금 뭐 토론 방송하거나 뭐 노래 부를 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부르고 말하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배에 힘을 줄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인중 발성법과 두성에서 강조하는 게 말하자면 저는 무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의식해서 연습해야겠지만 나중에 이제 점차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고 발전함으로써 이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목에 힘을 안 주고도 이제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물론 과유불급처럼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를 많이 부르면 안 되겠죠. 물론 과유불급처럼 이렇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항상 그 휴식 시간을 갖고 이제 목 관리를 해야겠지만은 말이죠. 항상 옆에 뭐 물통을 챙겨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습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뭐 내일이나 모레 됐을 때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연습이 잘 되구나. 오늘은 잘 안 되구나. 그게 몸으로 이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잘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자기가 가는 길을 그냥 꾸준히 나아가면은 그만이거든요. 연습할 때 거울 보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옆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이게 거울이라 가정해 볼게요. 거울 앞에 이렇게 딱 인중에만 쳐다보면 나중에 그 인중의 근육이 이게 굳어지거든요. 경직된다는 얘기죠. 경직되지 말고 항상 뭐 이마를 보고 뭐 내 안경 보고 뭐 턱 밑에 아니면 목, 흉부를 보면서 시선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하면서 연습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딴 데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유가 이게 너무 인중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경직되거든요. 물론 물렁뼈처럼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의식하면은 그만큼 이게 집착을 넘어서 이제 경직된다는 거죠. 너무 인중에 집착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뭐 이마, 안경, 입술, 턱 밑에 뭐 살근, 혀뿌리, 목, 흉부 시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하면서 연습한다는 거죠. 근데 목 있죠. 뭐 영국에 올려라, 뭐 들 올리라는 거 목에 힘을 주라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목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면은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난도 연습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다른 거 연습해도 이제 한결 그냥 수월해지거든요. 물론 이 고음 잘 내면 뭐 점을 잘 낸다고 뭐 이렇게 말하겠죠. 고음 연습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목에 힘을 주고 있는데
목에 이렇게 가뜩이나 목에만 의존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면 당연히 작살나죠. 뭐 기교 기술이라 하죠. 그걸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요. 목에 계속 힘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목에 힘을 주면 안 되고 다른데 여기 머리나 여기 비강 비성 이런데 다른데 의존해서 소리 내란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녹화한 지 이제 30분 36초가 지나가고 있네.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안전 기준하고 두성 어휘 2개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두성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에센스 국어 사전 특전판을 통해 한번 찾아보죠. 두성이라는 단어를 찾았는데요. 노래 음악과 관련된 거 아니고 천문 천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두성 명사 천문 1번 28소의 8째 별자리 2번 북두 칠성의 별칭이라고 표기돼 있고요. 다음 표준국어 대사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번 나오죠. 여기서 그냥 전 짧은 거 위주로만 읽고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두성 1, 명사 1번, 천문 28소의 8째 별자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성 2번, 두성이 명사 작은 성. 두성 3, 자, 두성 3 명사 음악 머리 전체 또는 코 안의 높은 것을 울려 낸 높은 소리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자,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비강 있잖아요. 여기 콜. 비성 물론 비성은 필요할 때만 써야지. 계속 쓰면은 그냥 콧소리 낸다, 코 맹맹이 거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가성이나 두성을 낼 때는 비성을 쓰는 겁니다. 비성은 어디까지나 여기 코를 울리는 비성은 그냥 거들어 주는 것뿐이거든요. 코를 이렇게 울림으로써 머리 이렇게 전체를 울리면서 이렇게 두성을 낸다는 거죠. 혹은 굳이 두성이 아니라도 순수한 가성을 낼 수는 있고요. 그게 그 차이입니다. 즉 말하자면 머리 울린 게 제가 두 공명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기준으로 말하면 머리 위를 울리면 두부 공명이라 얘기하고요. 목 밑에 여기 상체를 울리면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표현하자면 동체 공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다음 안전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이와 역시 옆에 있는 국어 사전을 통해 한번 찾아보죠.
근데요. 안전 기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표준 국어 대사전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안전 기준. 사회 일반 어떤 유해한 환경 조건이 어느 한계까지만 안전할 때 그 한계가 되는 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 유튜브에서 보컬 강의나 뭐 발성법 연습 등등 검색해보면 그 수두룩하게 나온다고 말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안전 기준처럼 그 검증된 걸 위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그 인지 해부와 근거를 두고 뭐 필자 저자가 직접 이렇게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왜 완성된 책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바로 연습하고 이게 위험한지 올바르게 연습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걸 검증하기 위함이거든요. 연습 단계에서 이게 맞구나라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연습했다가는 나중에 목구멍이 온전치 못하는 걸 온전치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이 오면 뭐 그때 절망하더라도 뭐 이미 늦었다라고 그렇게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 기준을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검증된 걸 위주로 이렇게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연습할 때 뭐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 왔으면 물론 그때는 이미 늦죠. 그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이면 이게 더욱더 위험합니다. 아무리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연습한다 한들 그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꾸준히 연습해서 이제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 중에 이제 목에 힘을 주는 걸 이제 최소화한다, 이완한다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거든요. 몇십 년이나 고착된 습관을 고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에 주는 힘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제 천천히 연습하고 꾸준히 함으로써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 하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두성하고 안전 기준을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